영상이에요. 영상이란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건 지구 시스템인데,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이겁니다. 체크 어디냐면은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해석해 줄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되어 있죠. 이게 지구 시스템의 정의인데, 지구 시스템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 당연히 지구 시스템이야. 지구에 뭐가 있냐? 공기, 땅, 생물, 그죠? 생물, 그 다음에 뭐도 있죠? 못 받았죠? 땅, 물, 공기, 생물. 다 했네요. 네 가지. 지구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그러면 지구에 없는 놈이라는 뜻인가? 다음은 정답이고요. 네 가지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야. 다른 말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요 네 가지가 바로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 바깥에 있는 것도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니 없니? 뭐가 있죠? 운석. 운석.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빛. 어디서 오는 빛? 태양에서 오는 빛.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 태양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걸 우리 지구 시스템에서 뺄 거냐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바깥에 존재하는 거기도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공간만큼은 지구 시스템에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걸 외권이라고 불러요. 외권. 다시 말해서 외권도 지구 시스템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바깥 외자를 쓰지만 걔도 지구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준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근데 문제는 뭐야 또? 그 외권. 외권하면 지구 바깥을 전체를 외권이라 할 거냐 이거야. 안드로메다 은하, 저기 무슨 B612 이런 데 다 B612 알아요? 아무튼 그런 모든 지구를 제외한 모든 전체, 모든 우주 전체를 다 외권이라 할 거냐고.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밑줄 그은 게 뭐야?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있는 거. 무슨 말이야? 태양계 안에서만, 태양계 안만 생각하자. 태양계 안만. 우리 지구 바깥에 있는 영역 중에 태양계에 속해 있는 것들만 외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범위를 정한 거야. 나 같으면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렇게 낼 것 같아. 야, 외권도 지구 시스템인 건, 외권도 지구 시스템인 건 알고 있지? 외웠어요? 알고 있어요? 자, 다음은 외권인지 아닌지 맞춰봐. 외권이란 지구 바깥 영역 전체를 말한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태양계의 한정에서 말한다는 거.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태양계 안에서 중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걸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태양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왜 만들어지고 있죠? 태양계 성운 배웠죠 우리가. 태양계 성운들이 뭉쳐지면서 만드는 거잖아. 뭉치는 힘이 누군데? 중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력 때문에 태양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졌다 얘기입니다. 중력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어요. 지구가 없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불편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중력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다니까? 좀 더 생각하길 바래요. 그죠? 중력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진 거라니까. 두 번째. 자, 지구가 태양 옆에 붙어서 공전할 수 있는 이유도 뭐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중력 때문입니다. 그죠? 만약에 갑자기 태양이 나 중력 이제 없앨래! 만약에 중력 없앴다 치자. 태양이 중력을 없애면 우리 지구 어떻게 돼요? 돌다가 그 순간 그대로 직진합니다. 쫙. 태양에서 쭉 멀어지겠죠. 지구는 얼어붙겠죠. 모든 생명체 다 멸종. 중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태양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세 번째, 다양한 대기 성분들이 지구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들 다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지구 중력 때문에 있는 거야. 지구가 중력을 포기해. 중력이 싫어. 맨날 지구 무겁게 한다고 나 싫어해. 지구가 중력을 없애면 대기들 다 날아갑니다. 우리 바로 죽어요. 그죠? 숨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직권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먼저 보고 올까요? 자, 그림 먼저 보고 올게요. 직권은 땅덩어리잖아요. 땅덩어리. 땅덩어리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땅이 나눠져 있대요. 어떻게? 판. 지각 멘트 이렇게. 맞아.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말하는 거야. 판과 판을 나눠지는 거는 이제 판 구조는 그래서 겉부분이 나눠진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층상 구조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짱짱짱짱짱 이거야. 지구가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중력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옛날에 배웠어. 지구가 마그마 바다였던 상태를 상상해봐. 전부 마그마 바다야. 운석 막 충돌하고 난리가 나서 막 불덩어리의 지구가 있어요. 근데 중력 때문에 누가 모였다 안으로? 무거운 금속성 물질이 안쪽으로 모인 게 그게 핵이야, 핵. 그 다음에 약간 가벼운 물질들이 위에 뜬 게 멘틀 지각이란 말이야. 이게 층상 구조가 나눠진 건 중력 때문입니다. 만약에 옛날부터 지구는 중력 따위 없었다. 마그마 바다에서 중력이 없어. 어떻게 돼? 그냥 다 섞여있는 채로 굳었겠지. 층상 구조 따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층상 구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지구의 자기장이 안 만들어져.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연결돼요. 이따 배웁니다. 자, 아무튼 층상 구조 역시 중력 때문에 생겨났다까지 정리하면 1번 끝납니다. 1번 여기 있는 지구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여러가지 지구 안에 있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도 있지만 외권도 지구 시스템이고 거기 작용, 그 지구 시스템을 만든 근본적인 힘은 중력이라는 힘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희망을 좀 줄게요. 3번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3번까지. 1번 끝났어. 희망적이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만한 내용들이 갑니다. 봐봐. 자, 두 번째 이제 기권인데요. 기권. 자, 기권 먼저 체크할 게 이겁니다. 기권은 1000km를 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미터예요? 6400km거든요. 6400km쯤 되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몇 킬로미터라는 거야? 이게 1000km 정도의 공기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앞에 대자가 생략된 거야. 대기권을 다른 말로 기권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 하늘이 1000km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어? 어허, 하늘 1000... 그랬죠? 하늘이 1000km인 걸 알고 지은 한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그런데 하늘이 1000km라는 걸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1000km의 공기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력 때문에, 근데 잘 들어. 중력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공기는 어디에 몰려있다? 30km 이내에 다 몰려있습니다. 30km 이내에 다 몰려있어요. 잠깐 이 층을 먼저 보고 오자. 30km 이내에 다 몰려있는데 30km면 여기거든요. 여기 요쯤 되거든. 여기쯤. 여기에 모든 공기가 다 이쯤에 몰려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죠?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잖아. 중력이 약해지니까 위에는 공기가 굉장히 많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쌤이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산소 마스크를 준비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기가 희박해지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문학산이나 가까운 청량산이나 이런 데 갈 때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메고서 간단 말이야. 혹시나 산소 부족할까봐. 죽으면 어떡해? 아무튼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갈 때는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들 보면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은 혹시나 몰라서 뒷동산에 갈 때도 산소 마스크.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진다. 두 번째, 이거 체크하세요. 여기가 11km, 50km, 80km입니다. 뭔 소리냐면 전체 1000km 중에서 이게 기권이 나눠져 있는 층상 구조거든요. 1번 층, 2번 층, 3번 층, 4번 층인데 4번 층이 80부터 1000까지예요. 4번 층이 마지막 층이
80부터 1000까지라고. 나머지 80km 이내에서 1번, 2번, 3번 층이 복작복작 나눠져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 전체가 1000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1000이라서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뜻이야. 이제 복작복작 나눠져 80부터 1000까지가 전부 마지막 층입니다. 마지막 층의 이름이 바로 10권입니다. 10권. 세 번째 층의 이름은 중간권이고요. 두 번째 층은 성층권, 첫 번째 층을 대류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중딩 때 다 외웠던 거라고, 그죠? 외웠던 거예요. 자, 이제 암기법도 알려줄게요. 어떻게 암기하면 좋냐면요. 대성이가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로 외웁니다. 대성이가 누구냐면은 빅뱅의 멤버예요. 알아요? 아는 사람 처음 나타나. 아무도 몰라. 대성이가 누군지 몰라요. 대성이 약간 들떨어졌어요. 약간 바보같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 빅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 공부하고 갈게요. 그러면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고 와. 그래서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고 빅뱅에 들어갔다는 썰이 있어요. 대성이가 중간에 10권의 책을 읽었다. 대성, 중간 10권 이렇게 외웁니다. 첫 번째 대자는 대류권이야. 전체는 대기권이죠. 헷갈리면 안 돼. 대기권을 넷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층은 대류권. 성은 뭐지? 성층권, 중간권, 10권. 이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층의 이름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요 이름들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이런 층상 구조가 왜 나타나는 거니가 두 번째 문제로 나와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층상 구조는 이렇게 잘랐어. 봐봐. 첫 번째는 온도가 쭉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층. 신기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쭉 떨어지는 층.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는 층.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얘는 온도가 떨어지는 층 하나,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층 또 하나, 다시 떨어지는 층 하나, 다시 올라가는 층 하나, 이렇게 4개의 층 나눈 거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체크.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입니다. 키워드, 높이라는 키워드, 기온 분포라는 키워드 2개가 들어가야 맞게 채점해 주십니다. 문제입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 씁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층이 나눠진 거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 2개가 꼭 들어가야지만 맞게 해줍니다. 중학교 때도 이거 똑같이 물어봤어. 기억 안 나죠? 중학교 때 이거는 꼭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왜 층상구조 나타나니? 이런 건 문제 항상 나왔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층상구조가 높이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자,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기술 짠. 자, 첫 번째 층의 이름은 대류권입니다. 이름이 왜 대류권이냐면 잘 봐봐.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태양 에너지가 내리쬐면은 어디가 뜨거워지냐면 지표면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지표면이 뜨거우니까 땅 근처가 따뜻한 거고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추워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 공기하고 위쪽 공기를 생각해봐. 아래쪽 공기가 뜨겁고요.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맞나요? 뜨거운 공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아니야. 막 지가 올라갈래. 와, 나 올라갈래. 그래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그래요. 나 내려갈래. 이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막 움직입니다. 공기가 이렇게 밀도 차이에서 움직이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대류. 대류가 일어나는 권, 이름이 대류권인 거야. 그럼 대류에 대해 생각해봐야 돼.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첫 번째,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공기가 안정적이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힌트 아니야? 공기가 안정적이라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힌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공기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공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상승기가 발생하죠.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구름. 구름 만들어지면 뭐 내린다? 이야, 어떻게 알지? 힌트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현상을 기상현상이라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이 바로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기상현상.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야?
수증기. 수증기는 H2O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거운 편이라서 아래쪽에 중력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수증기 양은 거의 없거나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유일한 층이 바로 아래쪽이야. 대륙권의 특징 끝났습니다. 우린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생겨. 이거 왜 이럴까? 얘 때문에. 오존층 때문입니다. 오존층의 기능이 뭐야? 자외선 흡수예요. 자외선이 뭐지?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빛입니다. 에너지가 엄청 많은 빛이 자외선이야. 그걸 얘가 흡수한다는 건 이 오존층 자체의 온도가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걸 상상해 준대요. 오존층이 뜨거우니까 오존층을 중심으로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봐봐. 아래쪽 공기는 차갑죠? 위쪽 공기는 어때? 뜨겁죠? 뜨거운 공기가 내려가려고 할까? 아니, 머물러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올라갈 수 있나? 무거워서 못 가. 이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공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힌트 아니야?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지. 대단한데? 안정한 겁니다. 엄청 안정한 거. 공기가 안정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 저 안정한 공기층을 이용해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하면 아주 쾌적한 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륙 안전벨트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하게 날아가죠. 바로 이 성층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오존층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 자외선을 비행기가 맞으면 안 되니까 오존층 바로 아래쪽을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 타본 경험들 있죠? 구름이 어디 보여요? 밑에 보여요. 구름에 가끔 내 비행기 그림자 막 보이고 봤어요? 엄청 봤구만. 그게 바로 아래쪽에 그림자 생기고 그러는 거야. 위도 봤나요? 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래요. 그죠? 왜? 거긴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아래쪽에 보이기 시작한다. 나 어디 올라가 있다? 성층권에 올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돼. 이유가 뭐다? 안정적인 층이기 때문에. 공기도 충분히 있어. 공기도 충분히 있지만 안정적이기도 해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존층이 존재하는, 아하, 그렇구나. 안정적이구나. 그 정도 정리하면 성층권까지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중간권 할 텐데, 중간권을 봐봐. 오존층에서도 점점 거리가 멀어져. 지표면으로부터도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계속 거리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층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나 봐봐. 여기 내려가봐. 영하 90도예요. 중간권의 온도가 영하 90도. 그리고 아까 안 했는데 대륙권도 끝까지 올라가면 영하 몇 도야?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60도. 그래서 대륙권 끄트머리 한 11km쯤 올라가면은 11km면은 아파트 5,500층이에요. 아파트 5,500층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 영하 60도라고. 쌤이 아파트 5,500층에 안 사는 이유예요. 너무 추워. 난방비 많이 들어. 그래서 안 사는 거야. 시끄러워. 그래서 5,500층 정도 높입니다. 이게 11km 그러면 얼마 안 돼 보이잖아. 근데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5,500층이라니까. 2m 기준으로 쌤 키 맞춰서 2m 높이를 여기 이렇게 높아. 아무튼 더 높네요. 아무튼 2m 기준으로 5,500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11km 그 정도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최저 온도까지 떨어집니다. 가장 온도가 낮게 떨어지는 층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중간권 특징, 최저 온도를 나타내는 게 중간권이고, 중간권도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 공기가 뜨겁고요, 위쪽 공기가 차갑다? 어떻게 되겠어? 대류가 일어나겠네요. 여기도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뭐가 안 만들어져? 구름이 안 와. 그럼 누가 못 내려? 비도 못 내려. 기상현상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도 공기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서, 자, 외부에서 날아오기 시작하는 운석이 날아오면은 여기 10건을 먼저 만날 거 아니야? 안 타. 타지 않아.
안 타. 너 어디서 타냐면 중간권에 들어오면 탑니다. 어느 정도 마찰이 여기서 생겨. 그래서 유성이 관찰되는 곳이 어디다? 중간권에서부터 유성이 관찰됩니다. 이거 첫 두 번째 특징이야. 자, 중간권 최저 온도, 불안정한 공기, 유성 관측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열권은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왜 그러냐면 태양에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공기가 희박해. 공기가 있으면 막 공기가 돌면서 온도를 막 적절하게 맞춰주거든. 근데 공기가 없으니까 태양빛을 빛을 받으면 그냥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엄청 뜨거워지기만 하는 층이 열권입니다. 쭉 뜨거워져요. 이게 600이라고 잘라놨죠. 왜 굳이 600 저기 써놨는지 알아? 저 600에 뭐가 돌아다니냐면은 여기에 분명히 대기권이죠. 저기에 인공위성이 돌아다녀요. 인공위성이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돌지. 우주정거장은 어디 있을까? 저기 있어요. 우주에 있는 줄 알았지? 속은 거야. 우주정거장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을 어느 정도 받아야 돼. 지가 알아서 지구 따라올까? 따라올까? 공전 막 따라오고 있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걸? 그러지 못합니다. 지구 중력에 갇혀 있어야 돼. 그러므로 대기권 안에 존재합니다. 우주정거장 뻥이야? 대기정거장이야? 맞는 말 아니야? 이쯤에 존재합니다. 근데 거의 중력이 많이는 없어서 무중력 실험을 하잖아. 중력이 아예 0도, 1도 없다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중력은 있지만 거의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열권은 오로라가 관측되는 게 특징이야. 또 온도가 올라간다는 특징,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있다는 특징, 그 다음에 오로라가 관측된다. 오로라의 정체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같은 것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북극 남극 쪽에 쏠리거든요. 그게 이제 열권에서 부딪혀서 빠직빠직 방전 현상을 일으키는 게 오로라야. 그래서 우리 북극과 남극이 이제 가장 자기장이 세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전 입자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북반구 끄트머리, 북극 쪽, 남극 쪽에 가깝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오로라를 보고서 와 어디 있다? 열권에 있는 거, 열권에 있는 거. 이거 세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10권이야? 뻥이죠. 어쨌든 10권에서 관측됩니다. 오로라. 자, 여기까지가 전체 기권에 대한 약간 논리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됐네요. 자, 넘어가서 기권의 역할 볼게요. 기권의 역할을 볼 텐데 보기 전에 잠깐 다시 볼게요. 보기 전에 이 그림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자, 현재는 기권이 몇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4개로 나눴잖아.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지구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존층 때문에 한번 온도가 올라가죠. 안 올라가겠네.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럼 다시 떨어질 이유도 없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떨어지다가 태양 때문에 올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몇 개의 층 나눠진다? 2개의 층으로만 나눠지게 된다는 거야. 2개의 층으로만 나눠지게 됩니다. 오존층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층이 더 생겨서 총 4개의 층이 되는 거지. 오존층이 없다면 전체 2개의 층으로만 나눠지게 될 거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게 되겠네.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여기다. 기권의 역할. 자, 우리 기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온실 효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겁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지구에 꼭 필요해. 기권에 온실기체들이 있어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온실기체인데 그 온실기체 덕분에 지구는 온실 효과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온실기체에 한번 튕겨서 다시 지표면을 한 번 더 달구는 기능이거든. 지구의 평균 온도를 17도로 유지시켜주는 매우 고마운 역할입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아마 영하 40도? 그렇대요. 다행히 온실 기체 덕분에 17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 온도가. 고마운 존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지? 왜?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거야.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나쁜 거야. 하지만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온실 효과, 그 고마운 온실 효과를 일으켜주는 게 누구다? 기권이다. 기권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죠.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성이 날아오다가도 기권에 있는 중간권부터 다 타기 시작해서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만약에 기권이 없다면, 근데 기권이 없는데 우리가 발달한 문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칩시다. 그죠? 하지만 기권이 없으면 유성을 못 막아주죠. 뉴스에 나오는 거야. 어제 옆 동네 누가 유성에 맞아 죽었대. 조심해야겠다. 나 어저께 옆에 떨어졌잖아.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맞죠? 우리 유성 조심하자. 그죠? 유성 조심합시다. 운석 조심하자. 저번에 이만한 거 맞았잖아. 컸으면 죽을 뻔했어. 이런 거. 그죠? 기권이 못 막아주니까 그냥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빈 줄 알았잖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도 공급해주죠. 그런 생명활동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기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기권의 대부분은 질소죠.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21%, 두 번째로 많죠. 둘만 합쳐도 78%, 21%, 99%예요. 질소, 산소가 99%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서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직권입니다. 자, 바로 어디까지 왔어? 점점점 찍은 거야. 앞에까지 왔어요. 그죠? 자, 거의 다 온 거야. 자, 다 왔어. 자, 직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첫 번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직권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이러잖아. 그래서, 지각만 직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직권은 어디다? 지구 내부 전체를 말합니다. 지각을 포함해서 지구 내부까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직권이야. 물을 빼고. 그래서 체크. 지각과 지구 내부까지를 포함한 어디까지? 6,400km, 반지름 6,400km까지를 다 직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이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지. 그죠? 직권의 층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층상 구조가 아까 중력 때문에 층상 구조가 나타난 거다라는 것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각, 멘틀, 외행 4개의 특징들을 보게 될 건데요. 일단 지각이 가장 위에 있는 이유가 뭐야? 제일 가벼워서. 제일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무거운 거, 밀도가 제일 큰 건 당연히 내핵, 외핵이고요. 그 다음 멘틀이 무겁고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니까 지각이 제일 가벼운 겁니다. 맞죠? 이걸 밀도라 그래. 밀도가 크다,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멘틀의 밀도가 한 3.3쯤 되고요.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이 있는데 얘가 2.7 정도의 밀도, 해양 지각은 3.0 정도의 밀도를 가집니다. 위에 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벼우니까 위에 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는데 해양 지각이 뭐야? 바닷속에 풍덩 다이빙에 들어가면 쌤 같은 경우는 뭐 지하 이렇게 잠수를 할 수 있잖아. 쌤이 200m 정도는 가볍게 하잖아요. 그죠? 잠수를 했다 치자. 뭐가 나와 밑에? 멘틀이 나오나요? 땅이 나와요. 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땅. 그죠? 그 땅은 자 이미지 합시다. 바닷속에 있는 땅덩어리는 시커매요. 이렇게. 얘가 그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그 암석으로 만든 돼지예요. 현무암 돼지. 우리 현무암으로 돌하루방만 만드는 게 아니야. 돼지도 만들어요. 그죠? 이 돼지인데 까만색인 이유가 뭘까?
현무암이 까만색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쌤이. 검정색은 금속성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또는 현무암이 검은색이야. 그럼 검은색 암석은 일반적으로 금속성 물질이 있으니까 엄청 묵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금속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밀도가 큰 거야. 그게 바닷속에 있는 땅덩어리 해양 지각을 이루고 있어서 이 대륙 지각보다는 좀 더 무겁습니다. 다른 말로 밀도가 좀 큰 거야. 하지만 대륙 지각은 뭘 상상해 주는데 하얀색 돌들, 화강암과 같은 화강암 같은 비석 만드는 화강암 같은 어떤 그런 하얀색 암석이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가볍다 생각하면 돼요. 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지각입니다. 대부분 고체 상태이죠. 당연히 고체 상태인 게 지각인 거고요. 비교적 가볍다. 다른 거에 비해 가벼우니까.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SiO2라는 SiO4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 이거 하자. 여기 저 위에 정리되어 있는데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35km, 해양 지각은 평균 두께가 5km 정도 됩니다. 5km. 그 두께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멘틀입니다. 멘틀은 좀 더 무겁죠. 무겁고요. 유동성을 가진 고체입니다. 유동성 고체. 고체는 고체야.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고체라서 막 이렇게 움직여. 뜨거운 멘틀은 위로 올라오고요. 차가워진 멘틀은 내려갑니다.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 그 대류 때문에 움직이면 그 위에 떠있는 누가 같이 움직여? 지각이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지각의 움직임이 생기는 이유가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특징 체크 80%의 부피를 차지합니다. 직권이 100이라면 그 중에 80%가 누구다? 멘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멘틀이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핵입니다. 핵은 체크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금속성 물질이 안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철과 니켈은 금속이니까 고체이잖아 원래. 근데 그 지구 내부가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서 그 금속성 물질이 녹아있는 상태가 외핵이라고 보면 돼. 내핵 쪽은 어때요?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왜 고체일까? 그 안쪽은 뜨겁기도 뜨겁지만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존재해서 그 압력 때문에 꽉 눌려가지고 고체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한 압력 때문에. 그래서 외핵과 내핵이 액체,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특징은 얘입니다. 별표를 치고요. 그 외핵이 액체잖아. 액체니까 유동성이 있겠죠. 외핵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요. 움직입니다. 대류합니다. 외핵이 움직여.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외핵이 막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지냐? 그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외핵의 대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지구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입자들을 다 막아준다며. 근데 지구 외핵의 흐름이, 외핵의 이런 회전이 멈춘다면요. 자기장도 사라지게 되겠네요.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심하면 멸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덕분에 생명체가 살아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 코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3년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코어라는 영화가 외핵의 대류가 멈춤으로 해서 지구 자기장이 사라진 설정이야. 사라져서 지구에 태양풍이 막 날아오고 지구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철새들이 갈 길을 잃고 막 창문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인간이 그걸 이제 해결하고자 핵폭탄을 싣고 땅속을 탐험하는 우주선을 타고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봤어? 들어가가지고 핵폭탄을 외핵에 여기 설치해서 동시에 빵 터뜨려서 회전을 일으켜요. 와서 다시 외핵을 돌게 만드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들이 되는 그런 내용이야. 자, 코어라는 영화가 바로 지구 자기장 영화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관심 있는 사람 찾아봐. 이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이나모 이론.
왜 이게 대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모 이론. 자, 이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하면 쉴 수 있네요. 어거테이버. 바로 직권의 역할입니다. 직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당연히 직권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땅을 퍼서 먹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식물은 땅으로부터 물질을 공급받죠. 우리는 그 식물을 먹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먹는 그 식물을 통해 먹는 건 땅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을 생명체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식처를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주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직권에 있는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 우리 대륙과 대륙 사이에 물이 흐르잖아. 그죠? 물이 흐르잖아. 그 해수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도 직권입니다. 직권이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따라서 물이 흐르니까 직권이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대기의 순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대륙이 있는 곳은 해양 때문에 뜨거워져서 거기 상승기류 발생을 많이 해서 거기를 채우려고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반대로 불고. 이렇게 대륙과 해양의 분포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도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건 뒤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직권 때문에 해수의 흐름도 바뀔 수 있고요. 직권 때문에 대기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직권이 수권에게, 첫 번째,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고, 직권이 대기권, 기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산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대요. 무슨 말일까? 화산이 폭발했어. 기후가 변해. 왜? 뜨거워서? 화산재.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했다고 보는데요. 가정해봅시다. 백두산이 곧 폭발한대요. 폭발했다 치자. 엄청난 규모의 폭발로 화산재가 온 한반도 전체를 다 덮었어.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추워집니다. 사계절 내내 추워져요.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여름에도 추워. 왜냐면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우리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 지역만 엄청나게 추운 지역으로 변하게 돼요. 모든 농사 다 망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백두산 폭발하면 그 용암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용암이 어디까지 흘러오겠어? 많이 흘러올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영향은 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화산재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폼페이 알아? 폼페이! 졸다가 죽은 폼페이 알아요? 졸다가 죽어. 폼페이 사람들이 용암에 녹아 죽었나요? 화산재에 덮여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화산재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려 기후변화까지 일으킬 정도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 및 해저 화산 활동으로 문제는 이거야. 염류의 근원이 되는 것도 직권이다 라는 말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염류의 근원이 뭔 말이야? 바다가 있어. 바다가 짜져. 왜 짜져? 짜져 있어서. 다시 말해. 미안해. 맞아. 염화나트륨이 생성되었기 때문이야. 처음에 완전 원시 시대에 처음에 만들어진 바다는 짰을까? 안 짰다니까. 근데 왜 짜진 거지? 나트륨이 어디선가 오고 염소가 어디선가 와서 짜진 거잖아. 나트륨은 어디서 왔을까? 지각에서 온 거야. 지각에서. 대륙 지각에서. 비가 막 내리면서 대륙 지각에 녹아있던 나트륨들이 물에 녹아서 빗물과 함께 이렇게 흘러와서 바다로 유입된 거야. 염소는요. 해양 지각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래서 염소가 공급된 거야. 그래서 염소하고 나트륨이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생성된 거야. 그래서 점점 바다가 짜진 거야. 그러면 이 염화나트륨 같은 그런 성분들을 뭐라고 한다? 염류라 그래. 염류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 나트륨하고 염소잖아. 나트륨 어디서 온 거야? 지각에서. 직권에서. 얘는 염소는요. 화산 폭발. 직권에서 화산 폭발한 거잖아.
직권에서 온 두 물질이 만나서 염류를 만든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권에서 염류를 만드는 근본 물질들이 다 온 거야. 염류의 근원이 직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옛날에 이 소금 만드는 맷돌을 잘못 빠뜨린 거야, 바다에. 어떻게 못 건져낸 거죠? 계속 바다가 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알고 있죠? 네. 소금 만드는 맷돌 빠뜨리면 안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속았어. 이것 때문이었어. 그죠? 소금 만드는 맷돌 아니었어요. 오케이. 약속대로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세금 정리할게요. 쌤, 어.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어. 이 해양지가